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작전상 후퇴, 신야에서 강화까지 가는데 그 양양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 강릉 쪽으로 강릉 쪽으로 후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릉에는 그 세곡, 그 아턴에 세금으로 거둔 양곡이 강릉에 거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이 그 춘추 전국시대에 초나라 수도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양곡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치가 많이 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주에서는 그 세금으로 거둔 양곡을 거의 그 강릉에다 저장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제 군량미로도 써야 되고, 그 봄에는 규율미로 그 백성들한테 논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유비가 생각할 적에는 이 피난민들을 우선 먹여야 된다. 그러면은 강릉으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갈공명한테 그럽니다. 강릉으로 갑시다. 그런데 이제 제갈공명은 군막에 지금 11시가 넘어가지고 거의 12시, 밤 12시 가까이 되는데도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군막 안에서. 그리고서는 옆에서 이제 황홀령이는 그 전서구로 해가지고 비둘기한테서 계속 그 정부가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분류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정부를 지금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 비둘기가 하루에도 2, 300마리씩 이렇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비둘기들은 이 황홀령이 있는 대로 그 날아옵니다. 그 황홀령이가 이제 하여튼에 비둘기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비둘기는 황홀령이가 어디 있는지를 대번히 알아요. 미천리 밖에서도 아주 영물이니까. 그리고 해서 여기서 이제 황홀령이 있는 대로 계속 그 다리에다가 이제 그 정부를 이렇게 매가지고, 그리고서는 그 사마의 선생한테도 지금 여기서 첩보원들이 몇 명이 나가 있어요. 계속 두르고 나가고 비둘기 가지고 가고. 그래 사마의 선생한테서도 계속 편지가 옵니다. 정부가. 그러면서 위험하다. 지금 조조의 군대들이 지금 계속 남하를 이제 여튼 그 박망성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양양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20만 가까운 피난민들하고 같이 강릉으로 간다고 하루에 한 10리. 그런데 이제 이제 우기가 돼가지고 7월달 그 좀 넘어가지고 비는 지척지척 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피난 보따리를 짊어지고 이구 애들을 옆에 끌고 하면서 20만 가까운 피난민들하고 유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가니까 위험하다. 그 위험하다는 그 여튼 사마의 선생의 다급한 그 첩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 제갈군명도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진짜로 이제 위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양양에서는 첩보가 오기를 채모의 농간에 의해서 유종이가 그 성박 30리 밖까지 나가서 조조를 맞이했답니다. 양양으로. 그러니까 30만 대군을 양쪽으로 쫙 세워놓고 그 열병식을 하는 거죠. 조조가. 비는 좀 지척지척 오는데, 그 조조가 볼 적에는 창검이 번쩍번쩍 빛나면서 30만 대군을 쫙 세워놨는데 아주 그냥 마음에 딱 들어요. 그러면서 머리 아픈 것이 잠깐 한테는 났습니다. 기분이 호전되니까. 그리고서는 여기 형주가 옛날 초나라 정예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국시대에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에는 그 진나라의 마지막까지 한 거였던 항현 장군이 속했던 아주 대단한 그 그러니까
초나라 그 군사력은 대단하거든요. 그리고서는 항우가 이 초나라 정예병들을 데리고서는 전국을 제패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아선에 패도 정치를 하면 안 되니까, 백성들이 대번이 알으니까 패도 정치다. 그것은 뭐 그 백성들은 모를 것 같지만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다 압니다. 겉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유방이한테 잡혀가지고 저기 하게 되는데, 그래 여튼 이쪽 초나라 이 무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나 이제 동호도 이제 그 초나라 적이지만은, 거기는 또 이제 그 오나라고 월나라, 거기도 뭐 대단한 그 군사력이지만은, 이쪽 형주에 있는 초나라 병사들도 딱 조조가 봤을 때 그냥 마음에 탁 듭니다. 기분이 탁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형주의 유종이의 이제 하여튼 옆에서 유종이가 이제 설명을 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형주에 이제 입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갈공명 생각으로는 우리가 양양으로 거기서 첫 번째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유비가 그냥 결사 반대합니다. 백성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유비가 하는 이야기는, 내놓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나는 백성들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백성들을 놀라게 하면 안 된다. 백성들이 나를 버리는 것은 내가 용서를 하지만은, 내가 백성들을 버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최우선 위에다 놓는 거예요. 유비 자신보다도. 이게 이제 조조하고 이제 완전히 대비가 되는데, 그러니까 조조는 20여 년 전에 그 동탁이를 죽이려고 하다, 낙양에서 동탁이를 죽이려고 하다가니 못 죽이고서는 도망갑니다. 진류로. 그런데 이제 중모현에서 이제 잡혀요. 거기 이제 중모현 현령이, 진궁이 이제 그 현령으로 있었는데, 진궁이 딱 알아봅니다. 조조는 이제 거짓말을 하지만은. 그래가지고서는 저녁에 조조를 꺼내놓고서는 술을 한 잔 먹어가면서 진궁이 그럽니다. 나를 그렇게 낮게 보지 마라. 나도 한나라를 위한 충신이다. 네가 그러니까 조조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가 동탁을 죽이려다가니 도망가는 그 충성심을 내 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따르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진궁이 조조를 따라서 이제 나섭니다. 따라서 나서서 이제 진류로 가다가니 길이 막혀가지고 그 조조 아버지하고 의형제를 맞은 여백사 그 장원에 가요. 장원에 갔는데 그 여백사가 이제 집에 마침 이제 술이 떨어져 가지고 그 조카, 그 조조한테 하는 얘기죠. 조카 여기서 편히 쉬고 있게 내가 가서 술을 받아오겠네. 그리고서는 이제 술을 받으러 갑니다. 나귀를 타고 호르병을 옆에 차고. 그런데 잠깐 이제 뭐 피곤하니까 진궁이하고 조조하고 같이 이제 잠이 들었는데, 진궁이 귀에 옆에서 뭐 웅성웅성 하면서 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칼을 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조를 깨웁니다. 조조를 깨우면서 지금 밖에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오. 그러니까 조조도 밖에 소리를 들어보니까 칼을 가면서 이거 묶어서 죽일 거냐 그냥 죽일 거냐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귀로. 그러니까 둘이 이제 진궁이하고 조조하고 눈을 딱 마주치면서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칼을 딱 들고 나가서 다 죽여, 한 20여 명을. 그런데 창구를 열었는데 거기 두 다리가 묶인 돼지가 거기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거기 있던 그 장원의
하여튼 농꾼들은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여백사가 이제 돼지를 잡으라고 했으니까, 돼지를 잡아가지고, 조조하고 진공이를 대접을 하려고, 그 여백사는 이제 술을 받으러 갔고, 그랬는데, 착각은 자유인가. 누구든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게 진짜냐 아니면은 가짜냐 이걸 가려야 되는데, 여튼 조조하고 진궁이는 너무 성급했죠. 나와서 뭐 그냥 그러니까 불문곡직 죽였으니까 다 이유도 묻지 않고, 그러니까 돼지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궁이가 이제 큰일 났다 속으로. 조조도 그래 둘이 이제 그 말을 타고서는 떠나려고 하는데 여백사가 술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오면서 조카 그렇게 그냥 급하게 떠나는가. 여기는 안심이니까. 내가 그 돼지도 잡으라고 했는데 요 술도 지금 받아오고 있고, 그러니까 좀 배를 채우고서는 떠나게. 그러는데 조조가 앞으로 이제 나오면서 바빠가지고 어쩌고 하면서 여백사를 칼로 찔러서 죽여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의형제를, 그렇게 잘해주려고 했던 사람을 다 알고 나서도 조조는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이거 저 전국에 소문이 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궁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조조가 그럽니다.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천하가 날 버리지 않게 하겠다. 그 조조의 마음은 내가 최고예요. 우선 백성들보다도, 나를 따르는 누구보다도 내가 최우선이라 이게 조조는. 그런데 유비는, 그러니까 이제 조조가 여백사를 죽인 이런 일은 진궁이가 얘기해가지고는 다 알아요. 진궁이는 그날 밤 저녁에 이제 조조를 떠납니다. 조조를 죽이려고 하다가니 내가 이거 한 명 목숨 뺏어가지고 되겠느냐. 그러고서는 진궁이는 그냥 떠나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년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라 소문이 쫙 나가지고서는 그 한나라 전체에서는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갈공명도 어쨌거나 조조가 지금 내려온다고 하니까 조조하고 유비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니까. 그런데 유비는 나보다도 백성들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제갈공명도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1차 계획이, 제갈공명이 1차로 계획했던 것은 양양에 들어가서 그 30만 대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종이나 채모나 장윤이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조조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조조를 막아낼 수는 있겠다. 제갈공명 생각에. 그런데 유비가 그 문이 열렸는데도, 성문이 열렸는데도 안 들어가고 백성들을 놀라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서는 강릉으로 갑시다. 그러고서는 하루에 10리씩 아따래 10리 가서 자고 10리 가서 자고. 그런데 그 피난민들은 그 고초라는 것은 말도 못합니다. 그 천막도 없으니까 그냥 노숙하는 거예요. 7월달이니까 7월달 좀 지났으니까 노숙을 할 수는 있지만은 비는 지척지척 오는데 밖에서 잘라봐요. 어린애들 끌어안고 서로 이제 보듬어 안고서는 체온으로 해서 그렇게 유지하면서 그러고서는 밥을 해먹는 둥 마는 둥. 그 고초라는 것은 그래가지고서는 하루에 10리씩에서 지금 한 4일 정도 내려왔는데, 제갈공명 생각에 도저히 안 됩니다. 사마의 선생한테서는 계속 그 전서고가 날라와요. 비둘기가 위험하다. 그리고서는 양양에 이제 그 첩자들한테서도 계속 그 비둘기가 날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저 유비한테 그래요. 도저히 이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군사만이라도 강화로 가야 됩니다. 강화에는 이제 유기 공자가 첫 번째 이제 유표의 첫 번째 아들
유기공자가 거기에 이제 강화에서 2만 명 병사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강화에 이제 유기공자가 가 있는 것도 어떻게 됐느냐면은 그 유비가 이제 신야에 있을 때 유기가 이제 유비한테 엄청 그 의지를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인데 그 피부치가 없어가지고 그 이복 동생 유중이한테 계속 밀리니까 유중이는 최씨 집안에서 빵빵한 집안에서 탁 밀어주니까 그리고서는 유기를 갖다 하니 계속 배척을 해요. 이 최씨 집안에서. 그러니까 그 유종이를 형주의 군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유기가 이제 몇 번을 유비한테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갈공명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작전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면은 얘기해 줄 거다. 그래가지고서는 제갈공명이 이제 그 정자에 올라갔다가니 꼼짝 못하고서는 이제 그 유기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해 준 게 뭐냐면은 춘추시대에 춘추 5패 중에 두 번째 패자 진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쨌거나 그 이 제후들이나 군주들은 아들을 많이 두려고 그러니까 왕한테는 왕비가 있지만은 후궁들을 많이 뒀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에도 이제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육아가 그러니까 그 유교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선비들이 그냥 꽉 그 보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춘추 전국 시대에는 이제 제자 백가들이 막 나와가지고서는 그 사상이 막 흔들리고 막 이 사상이 막 이렇게 각 나라마다 또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서는 정실 자식보다도 이 후실 그러니까 늦게 후실 둬가지고서는 난 거기가 이제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 어머니가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 후실 아들을 군주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여러 번 각 나라마다 그게 이제 최고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진나라에서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진헌공이 이 진문공의 그런 게 2대 패자 춘추 2대 패자의 아버지인데 여기도 이제 그 후궁 총의 여의의 아들 해제를 이제 꼭 군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여의가 이제 음모를 꾸며요, 음모를. 원래 이제 그 음모는 여자들한테서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에 사랑을 받으면, 군주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내 아들한테 여기 군주의 자리를 물려주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각 나라마다 여러 군데서 그렇게 나와요. 그걸 뭐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진나라를 이제 예로 들자면은 제갈공명이 이제 유기한테 해준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유기한테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양양 성내에 있다 보면은 여기에서 그 모함을 받게 되면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 있으면은 그 모략을 피할 수도 있지만은 반격할 기회도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신생과 중이. 그러니까 신생은 그 진나라, 그러니까 한의조로 나뉘는 진나라. 거기가 이제 춘추시대에 엄청 컸었거든요. 그 진나라가. 그리고서는 진헌공이 또 이제 정치를 잘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이제 아들들이 많아가지고 그 이제 하여튼에 군주가 누가 되느냐, 왕이 누가 되느냐 그 순위 다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위 공자 문공의 형 신생은 그 수도에 그냥 있어요. 그런데 이 중위는 도망갑니다. 밑에 이제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는 도망가서 19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그러니까 43살에 도망가 가지고 외국으로 그러니까 62세에
진나라에 돌아와 가지고서는 그 문공으로 진문공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제환공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그 천자를 끼고서는 2대 춘추 2대 패자에 오르게 돼요. 19년 동안 이제 막 떠들다가 아주 고생한 그 이야기를 말로 필설로 이야기가 어렵지만은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진나라 진 여의의 이제 그 아들 해제를 갖다가니 저기를 해놨으니까 지금 북한에서 그 김정은이가 그 의복형을 죽이듯이 죽이려고 막 그냥 저기를 보내니까 그냥 계속 도망 다닙니다. 한 나라에 그냥 있을 수가 없고 이 나라 갔다가니 또 저 나라로 갔다 저 나라로 갔다 이렇게 도망 다녀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그 진나라에 돌아와서 진문공으로 이렇게 등극을 해가지고 진나라 거기에 있으면서 천자를 끼고서는 천하를 이제 호령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기 양양에 있다가니는 그 음모에 휘말릴 그 확률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화에는 지금 벼 있으니까 자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강화를 지키면서 그 어떤 군사들을 훈련도 시키고 내가 행정 경험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유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강화로 가게 돼요. 이게 이제 제갈공명 꾀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갈공명하고 유기하고도 이제 그 끈적끈적한 서로에 대한 믿음이 그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비한테 우선 이제 그 유비를 피신시키려고 지금 막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막 내놓고 얘기는 못해도 지금 강화에 2만 군대가 있으니까 병사가 2만 명을 데리고 오면 우리가 우선 가서 데리고 오면은 어떻게 조조군대를 막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갈공명 머리에서 계속 어떻게든지 유비를 살리려고 이렇게 가다가니는 조조한테 잡히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유비를 강화로 보내야 된다. 그런데 유비는 그럽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는 것은 허용하지만은 내가 나를 따르는 백성들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유비에 딱 박혀있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정치죠. 백성들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불사를 수는 있지만은 나를 지키자고 나 한 몸을 하자고 백성들을 내팽개치고 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갈공명이 그래요. 그러면은 누구를 그 보내가지고 유기한테 그 2만 명 병사를 이쪽으로 우리가 좀 빌리자고 해가지고 데려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관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관우를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전서구가 계속 이제 오는 거예요. 강화에서 이 양양에서도 이제 계속 오고 양양은 지금 조조가 완전히 접수해가지고서는 그 인계인수를 거의 다 했다. 그 이제 이 양양 주위에 있던 30만 대군도 조조한테 다 복속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조조 군대가 이제 80만 명이 된 거예요. 80만. 그러고서는 관우한테로 이제 보낼 적에도 여기서 이제 첩자들을 다 붙여가지고 그 비둘기를 다 보냈으니까 거기서 날라오는 저희가 유기공자가 아파가지고서는 지금 관우도 어떻게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이 오는 것은 지금 2만 명 병사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됩니다. 급하면은 강화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또 이제 유비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그 강화에서 2만 명이 올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납니다. 그 사마윤 선생한테서는 위험하니까 우선 유황숙을 피신시켜라.
이렇게 이제 막 직설적으로 와요. 그 전서 이제 비둘기 거기 다리에 이제 매가지고 황홀령이한테 오니까 그 사마위 선생하고도 계속 거기에서 이제 그 사마위 선생한테서 조언이 오는 거죠. 지금 판단할 적에는 위험하다. 어쨌거나 유황수기를 피신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벌통으로 얘기하면은 여왕벌을 보존해야, 그래야 이 벌들을 보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선 유비를 피신을 시켜야 된다. 그 제가 알고면도 그걸 알거든요. 우선 우리 죽은 유비를 피신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면은 유비는 안 된다. 내가 이 피난민들을 놔두고 어디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제갈국명이 그럽니다. 그러면은 요 가족이라도, 그러고서는 이제 유선이 나중에 이제 2대 황제가 되는 유선이라도 보존을 시켜야 되니까 가족이라도 강화로 우선 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유비가 무슨 얘기냐. 내 가족이 살자고 요 피난민들을 놔두고서는 가족만 피신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제갈구명이 막 아이 답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군사께서 유기공자하고 아주 그 친밀하니까 가서 2만 명 병사를 데려오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내려요. 가서 2만 명 병사를 데려오시오. 그러니까 이제 제갈국명이 여기에다가 그 첩보원달하고 비둘기를 많이 놔두고, 그리고서는 이제 황홀령이하고 같이 그 조그마한 이제 배를 타고서는 강화로 가요. 그래 강화로 가면서도 그러니까 유비 옆에 있던 첩보원들이 계속 그 전서구 비둘기를 날리니까 거기에 가면서도 계속 받아보고 가서도 받아보고. 그런데 장판파에서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딱 받아보니까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막 유기공자 이제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유기공자한테 가가지고 지금 유황숙이 쓰러지면은 형주 자체가 완전히 쓰러집니다. 2만 명을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이제 유기도 이제 그 아산에 몸이 약했었으니까 지금 몸이 이제 그 병이 들어가지고 누워있는데 유기도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펄떡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서는 갑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2만 명 병사들을 다 이제 준비는 해놨으니까 배에 태우고서는 이 장판파,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계속 이제 비둘기가 이제 날라오니까 황홀령이한테, 그러니까 장판파 전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 유비가 어디에 피신돼 있고 그 지금 조조에 5천 철기군이 와가지고서는 밤 12시 가까이 와가지고 덮쳤는데 그 철기군들은 이 백성들은 하나도 안 건드렸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그 강북 군사들, 하북 군사들 그 50만이 내려오면서 어느 입에서인가 모르게 죽여라. 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냥 막 사륙이 시작돼가지고 피난민들이 다 죽었다. 거의 다. 그것까지 막 계속 이제 날라오는 거예요. 막 급해요. 잘못하다가니는 유비도 조조한테 잡혀가지고 갈 그런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막 제갈국명도 그렇게 그 아탄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 관우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그 황숙께서 위험하다. 그러니까 관우도 막 그냥 그러면 바로 그냥 출발합시다. 그러고서는 배에 타가지고서는 배 줘라. 관우는 그냥 막 우선 유비가 우선이니까 최우선이니까 관우한테는 누구보다도. 그 이제 관우가 이제 최고 이제 앞에 이제 배를 하면서
이제 제갈공명하고 유기하고 뒤에 이제 따르면서 그 장판파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판파 거기에서는 그 조조가 양양을 접수하고 나서 그 채무를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조조가 생각하는 것은 이 군량미예요. 군량미. 양곡이 어디에 쌓여 있느냐? 그러니까 강릉에 거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비가 지금 강릉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딱 판단할 때는 이건 안 된다. 유비가 강릉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유비를 잡기가 극히 어렵다. 그 전에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그 첩보원들을 보내니까 첩보원들이 와가지고서는 지금 그 장판파 그쪽에서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들으니까 조조가 생각하기를, 그래, 우선 철기병 5천으로 출발한다. 그러면서 뒤에 조인이한테 그럽니다. 뒤에 50만 대군 따라오고 형주병들도 뒤에 따라와라. 그래서 이제 80만 대군이 움직이게 돼요. 조조가 이제 최고 앞장서 가지고 그 양양을 접수하고 나서는 머리 아픈 것이 약간 좀 덜하니까 아주 그냥 신속하게, 그러니까 조조의 여튼 그 판단력은 아주 과감한인가. 출발이다. 그러면 이제 막 바로 그냥 5천 철기병이 출발해가지고 장판파를 와서 덮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요 다음에는 제갈공명이 그 이제 또 계획에 의해서 이제 강화로 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